스캘핑하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제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의 진입 전략 자체가 동일해요.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것과 이 스캘핑으로 진입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발생했냐 안 했냐. 그래서 VI가 발생했냐? 그럼 스캘핑인 거고, VI가 발생을 안 했어. 그럼 데이 트레이딩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매수 포인트는 다 오늘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 돌파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 종목들 중에 아까 좀 갔던 종목이 오늘 오스페텍이 좀 갔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오늘 이제 내가 사겠다. 그러면 오늘 급등을 안 했어요. 급등은 안 했지만 오늘 이제 물타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분봉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의 분봉 차트를 보고 내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오늘의 정선 돌파로 그냥 이 위치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 위치에서. 아니면 눌림목에 해당되는 이쪽에서 사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정선 돌파로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 음봉만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이쯤에 있어. 시간이. 내가 이제 화장실 갔는데 이 정도 시간대야. 그러면 정선 돌파를 이때 했기 때문에 이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2시 이후에, 가능하면 2시 20분 정도 이후에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2시 20분 여전히 최고가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성 돌파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사는 게 오늘의 나름 저점에서 잘 사는 거죠. 오늘의 저점에서 나름 잘 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사고 싶어. 그러면 최고가는 이제 아침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성 돌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시 20분 이후에 사겠다. 2시 20분 이후에 사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요 타이밍에 사든지 요 타이밍에 사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 양봉이다. 그러면 오늘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선 돌파로 사는 게 동일한 거죠. 그 부분이 동일한 게 이 스캘핑의 진입 전략과 이 데이 트레이딩의 진입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언제 살 거냐, 장 시작과 동시에 살 거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노릴 거냐. 이 종목은 이미 선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9시 10분 이후에는 무조건 VI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 종목들은 안 사는 게 낫다. 스캘핑에서는. 그러니까 10% 이상의 앱이 일단 발생을 무조건 해야 그 다음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비 등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이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그 전에 10%가 이미 팡 떴다는 거거든요. 10%가. 10%가 이렇게 팡 뜨면 나는 이제 기다렸다가 운봉 발생했다가 양봉 발생하면 이때 사든지 아니면 이 최고점에서 저항선 돌파로 이때 사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면 저항선 돌파로 이때 사든지 이거 놓쳤어. 그럼 다음 포인트가 저항선 돌파가 이쪽이니까 이때 사든지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죠. 그래서 진입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스캘핑이었던 거죠. 근데 물타기는 내가 뭘 하든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상단목이 빵 생겼어요. 빵 발생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 이 종목도 보면 이 종목도 보시면 내가 이 종목이 물려 있는 거예요. 평단가는 여기야. 네, 물려 있죠.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 장대양봉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 발생하고 갭상까지 나온 걸 확인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봤더니 이 공망 차트도 지금 벗어났어요. 여기서 벗어난 것도 확인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잖아요. 이 저항선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죠. 이 여기를 돌파한 흔적을 확인하고 나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 위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그냥 빵 하고 이 치고 올라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서 그냥 가버린 케이스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막 가고 있을 때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서 이 정상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 얘기인 거죠. 물타기 어떻게 할 건지. 종목 선정, 시초까지니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던 거고. 물타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3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여기가 이제 2시 20분부터 3시 10분까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최소한의 배수로 분봉, 저항선, 돌파 확인 후 매수 진행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평균 낮춘다는 얘기고 불타기는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불타기를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청사는 지지선으로. 어,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의 청산 전략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스캘핑은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보는 거고 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두 번째 봉까지 이탈하고 세 번째 봉도 이탈을 하면 그게 음봉인 경우에 그때 청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데이 트레이딩 청산 전략이었던 거고 매도 방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비중 관리를 할 건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물대는 항상 최고가인데 최고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최고가가 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최저가까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제외시키고 그러면 최고가를 기준으로 최저가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매물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매물대 차트가. 그러면 이 매물대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은 조정받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좀 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세고. 그러면 저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내 평단가는 가능하면 여기 밑으로 내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이 밑으로라도 평단가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밑에 평단가를 만들어 놨어. 이쪽으로. 이 밑에 게 한 8,000원 선이에요. 8,000원 선으로 내가 평단가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평단가 근처에 왔을 때 8,000원보다 좀 더 올랐을 때 이 상태에서 8,000원보다 8,000원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치고 올라가서 내가 지금 수익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수익관으로 왔을 때 이 여기 이 매물대도 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 카스텔 바닥을 들고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 중에 그 순간에 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순간적이라서. 예, 워낙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확인을 했다면 오늘 걸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자기 이 정도만 와도 나는
본전이니까 좀 네. 일부 매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사람들도 물량이 적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 음, 조금씩 조금씩 팔아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렇지만 내가 물량이 너무 많아. 음, 예를 들어서 2,000주 이상 들고 있어. 음, 뭐 평소에 1차 매수를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좀 과도하게 한 2천만 원어치 들고 있어. 10배나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한 1천만 원어치는 여기에서 오르면서 팔고 내리면서도 팔고. 음, 그러면 내 평단가가 나는 이제 수익을 절반은 일단은 낸 거죠. 그런데 이 올라갈 때 1% 수익권에서 나는 절반 매도고 3% 수익권에서 또 절반 매도잖아요. 근데 3% 수익권까지도 왔어. 음, 그러면 나는 4분의 3을 매도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다 매도를 못해서 음, 3%에서 음, 그래도 매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요. 음, 그리고 음봉을 기준으로 양봉에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음, 이제 이 2시 20분 기준이죠. 음,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다음 음, 얘는 이제 확실히 맞잖아요. 음, 근데 내 평단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평단가하고 똑같아. 그럼 이제 못 사죠, 음, 사실. 음, 그리고 나는 이미 한 500만 원어치는 들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1차 정량만큼은 음, 잘 들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물량만 가지고 그냥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사실. 음,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음, 계속 들고 있다가 이것도 계속 들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3% 이상 이제 하락을 했어. 그러면 음, 이제 이쪽에서 좀 살 수도 있겠죠. 음, 네. 지금 이제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음, 그런 부분들만 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경우에 뭐 7배수 물타기 이상 했어. 뭐 15배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면 1% 수익 구간에서 절반 매도 조건에서 40만 원을 한 번에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1차 매수를 1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10만 원씩 나눠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같은 틱에 내가 막 걸어가지고 내 매도세를 매도 물량을 매도가를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냥 오르게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봉 봐가면서 음, 분봉을 봐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매도하는 건 아니다. 음, 그 얘기를 여기서 좀 해주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3% 수익권에서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음, 3%까지는 찍었어. 확인했어. 음, 그건 맥스치였던 거죠, 오늘. 네. 근데 꺾여가지고 다시 1%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음, 3%가 2% 됐어. 음, 그래도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80의 절반이면 40이고, 음, 40의 절반은 20이잖아요. 그러면 80의 4분의 3을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음, 계속 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 정도만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물려 있다면 그냥 음, 이 종목은 청산시켜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음, 분산 투자 된 경우 뭐 얘기했었고 몰빵 투자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했을 경우에 언제 손절을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좀 전에 이제 스캘핑 얘기하면서 좋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할 만한 내용들은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VI가 발동된 데이 트레이딩 이런 얘기들은 이 위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스캘핑에서 다루는 내용이지 이거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스캘핑으로 음.
이동, 이동 페이지. 이거 제가 나중에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게요. 넘어가고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361 정선 돌파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361 정선 돌파를 한 날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고, 뭐, 그 포인트를 노리려고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361 정선 돌파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이 만약에 음, 일봉으로 보면 이 포인트가 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어지거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 포인트가 이 가운데로 이렇게 와지는 거죠. 일봉으로 보면 일봉 아니에요? 이건 분봉. 무슨 얘기냐면 음, 지금 이쪽에서 내가 이제 이쪽에서 361 정선 돌파를 내가 본다. 네. 그러면 이날이 지금 이제 4월 25일, 26일, 27일 여기가 이제 361 정선 돌파가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을 25일부터 보면 4월 25일부터 분봉, 1분봉으로 보면 4월 25일부터 보시면 4월 25일 이쪽이죠. 요렇게 나오거든요. 분봉이. 그러니까 4월 25일 날 분봉이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던 날인 거죠. 4월 25일. 그러면서 고점은 어디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4월 25일에 고점이 얘가 되는 거죠. 이 왼쪽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3, 6일 정선 돌파라고 하면 오늘이 1일이에요. 2일, 3일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일이 여기가 3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기 시작. 여기가 첫째 날.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째 날. 음, 예. 그래서 저항선이 둘째 날은 스킵이고 셋째 날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사야 된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과 동시에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일봉으로 보잖아요. 얘를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오차가 발생을 하냐면 얘는 얘는 시작을 여기서 했다고 쳐요. 그리고 종가는 여기에요. 그럼 봉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양봉인데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선 돌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선 돌파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왜곡이 생긴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그래서 내가 정선 돌파를 여기서부터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정선 돌파를 내가 그린다 그러면 아, 내가 언제 살까? 내가 오늘 사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사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선 돌파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양봉인 거죠. 여기가. 양봉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진입 포인트를 잡을 때는 항상 이 저항선 돌파로 잡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분봉 차트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데이 트레이딩 진입 전략을 쓰든 아니면 스캘핑 진입 전략을 쓰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때도 오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살려고 해. 오늘 살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오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최고점은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음, 근데, 시가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시가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는 음봉이거든요, 이 밑에는. 음, 음봉이니까 사면 안 돼요. 음, 그죠? 사도 되는 첫 번째 봉은 결국에는 이 봉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음, 그리고 1분 동안 기회를 준 거죠, 1분. 기회는 1분. 근데 이때 못 샀어. 그러면 최고가가 여기로 바뀌죠, 여기로. 음, 그러면서 정선 돌파는 이렇게 되면서 이 포인트에서, 이 봉에서 이제 또 사도 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음, 계속. 음, 음,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봉이 완성되고 나서 종가 근처에서 살 거기 때문에 음, 네, 일분봉이 완성이 돼서 양봉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음, 이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 이 361 정선 돌파도 이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오른쪽으로 이 음, 윗골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까는 이 오른쪽에 있었고 얘는 왼쪽에 있고 음, 그런 얘기들이 음, 고초병 고초병 얘기는 이제 뭐 음, 그다음에 물타기는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수정을 했는데 오후 2시 물타기는 20분부터 보시면 되고요. 네, 2시 20분부터 3시. 3시 19분까지만 보시면 되죠. 3시 19분도 되게 빡세고요. 10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분까지 기다렸던 기회가 없겠다, 시간이. 예? 19분까지 기다리면 거의 뒤에 시간이 없겠어. 시간이 이제 20분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10분이 넘어가 버리면. 음, 그냥 다음날, 음, 에이, 그냥 다음에 사지 뭐.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죠. 음, 그렇다기는 데이 트레이딩도 없다. 음, 청산 전략은 21선 기준으로 공세기가 연달아 이탈.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대로 이제 된 거고, 매도 전략은 동일한 음,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다른 내용으로 채울 예정이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손절이나 뭐 매도, 저기, 몰빵 투자 음, 어떻게 한 경우에 뭐, 음, 그때 손절 원칙금보다 뭐 음, 분산 투자 어떻게 했다, 음, 다 스캘핑하고 동일하니까, 음, 상한가에서는 배울 게 사실 이런 뭐 역사나 이런 거보다도 음, 이런 거죠. 상한가를 내가 딱 쳤어.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고 있지 않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어. 음, 그러면 사실 둘째 날은 일단 무조건 시초가로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갭상할 경우에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락한 경우에는 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음, 음, 여기서부터 이제 갭상한 경우에만 음, 시초가 진입은 요때만 하는 거죠. 음, 네. 음, 그리고 이때 밀리더라도 음,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일봉으로 시초가 진입을 했는데 얘는 안 밀렸잖아요. 얘는 이미 먹고 이제 나온 거죠, 사실. 음, 음. 얘처럼 얘가 이제 상한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시초가로 사라고 했잖아요. 사라고 했는데 욕심부리고 안 팔았어. 그럼 음, 밀렸잖아요. 예, 음, 밀렸잖아요. 음, 그죠? 이런 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음봉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이 갭상을 믿고 다음 양봉에서 더 사도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갭상이 있다는 얘기는 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예제가 보이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상한가일 거라고요. 음, 그죠? 그런데 내가 갭상에서 사도 된다고 했는데 밀렸죠. 음, 엄청 많이 밀렸어요. 음, 근데 쫄 필요 없다고 했죠. 이 갭상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 이유가 이 뒤에 음, 제가 이제 스윙으로 전환을 음,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갭상을 믿어도 되는 게 상한가를 친 경우에는 상한가를 친 이유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지속된다는 이제 이 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갭상한 거기 때문에 음, 그 상태에서 밀리면 이 음봉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면 음, 근데 얘는 못 사죠. 음, 그죠? 얘도 못 사죠. 음, 얘죠. 얘는 사도 되잖아요. 음,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예, 봉. 예, 그러면 더 사야죠. 어,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나오고. 음,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근데,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14%예요. 음, 근데 나는 플러스 4%에서 샀거든요. 음, 시가가 4%니까. 그러면 많으시, 이미 마이너스 18%예요, 음, 저는. 음, 그래서 이 상태가 마이너스 18%고 여기서 조금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음, 한 2, 3%밖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10%거든요. 최소 음, 산 만큼 사야 되는 거죠. 음, 음, 이해되셨죠? 예, 예. 이 변동폭이 커요. 음, 예, 클 수밖에 없고. 음, 근데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이때 음, 주의점은 뭐냐? 이 장대양봉의 시가 밑으로 얘가 폭락을 해버리면 음, 이 호재는 끝났잖아요. 음,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서 반등 포인트를 노려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달라요. 음, 예, 지금 이 포인트에서 사는 거는 지금 이거보다 더 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는 거고, 이 밑으로, 이 시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한 달을 기다렸다 사는 게 음, 훨씬 효율적이다. 음, 네. 그런 부분이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이렇게 중간중간 눈에 띌 거예요. 중간중간 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음봉으로 끝나는 마감하는 부분. 마감을 하더라도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보면 얘가 상한가고 얘도 상한가고 음, 그리고 나서 음봉이죠. 예,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 갭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 이 갭상이라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간다. 음, 이 더 간다는 걸, 이 내용을 음,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음. 이때 주의점은 뭐예요? 이 이제 시가 끝났어. 밑으로, 떨어지지 네, 않게. 이 시가 밑으로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것만 보고 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좋은 예제가 하나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얘죠. 음, 얘죠, 얘. 그죠? 음. 그러니까 얘는 상한가가 아니네요. 그래요? 어쨌든 12% 이상 올랐으니까 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4%에서 샀어. 음, 근데 문제는 이 시가 밑으로 이렇게 폭락한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23일이니까 22일까지는 사면 안 되고 음, 22일까지 22일, 19일이고 25일이 20일, 25일. 20일이 얘예요. 음, 얘까지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면 안 되고 이 다음 날이면 얘죠. 음, 얘는 사도 된다는 거죠. 음, 물타기를 하더라도 음, 이때 물타기를 해야지 음, 이전에 어떻게 사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건들면 안 되고 음, 건들더라도 한 달 정선 돌파를 보고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이 갭상 상한가인 경우인데 지금 얘는 상한가 아니에요. 잘못된 예제예요. 음, 그다음에 현대 얘 또 있네요. 여기 얘 상한가?
상한가, 음봉, 음, 음. 그죠? 얘가 정확한 예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서 서 있네. 그러니까 이 시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61 정선 돌파를 써서 음, 사도 되는 거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절반이면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보이죠. 음, 셋이면 이때 사도 되고, 다음날 공세의 매수법으로 이날 사도 되고, 이날 사도 되고. 이해되셨죠? 네. 이거 왜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시초가로 샀을 때 실패한 경우에 그렇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상한가에 내가 상한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락폭은 아까도 봤듯이 2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0% 이상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산 거 기준으로 20% 이상 밀렸어. 그러면 한 달 기다리는 게 낫다. 음, 음, 그래서 반등 무조건 하니까 그때 이제 음, 공략하는 게 훨씬 낫고, 음, 그게 아니라 이제 밀리기만 한 상태다. 음, 20% 이내에서 밀리기만 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만 포인트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다. 음, 상한가, 내가 들고 있는데 상한가 쳤어. 그러면 음, 나는 한 주 매도만 걸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 주 매도 이제 30분 정도 이제 방치 음, 시키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매, 매수에 걸어놓은 거를 취소하고 다시 매수에다가 걸어서 내 매수 물량을 제일 뒤로 빼버리는 그런, 음, 귀찮지만 음. 그걸 계속 해줘야 되는 매수 전략을 봐가면서. 그러면 매도 포인트는 어디냐? 상한가를 친 종목들의 매도 포인트. 어, 오늘,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음, 어떤 종목이든 10% 이상 올랐어요. 음, 10% 이상 올랐어. 10% 이상 올랐는데, 얘 20%까지 올랐잖아요. 음, 20%까지 올랐다가, 3분의 1포인트면 7을 빼야 되니까 13%잖아요. 음, 13%에서는 일단 청산이에요. 음,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매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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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죠? 그리고 네.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 1차 매수 물량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음, 그 정도 물량만큼만 음, 더 사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아직은 불타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음, 욕심 버리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어떤 재료가 다음날 상한가가 칠 것 같은지 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음, 상한가인 종목들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어, 일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런 기회가 와요. 음, 상한가를 쳤는데 음, 다음날 이렇게 점상을 갈 수도 있고, 음, 네, 다음날 그냥 점상, 음, 점상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예,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도 좀 약하고, 음, 엄청 세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최근에는 없네요. 이동 중에. 최근에는 없네요. 점상으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력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예를 들면, 아까 이 시총이 586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에 대3자 배정 유중으로, 280억? 그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음, 270, 80억이. 음, 3자 배정 유중으로 들어오면, 음, 험상을 치는 거죠, 이렇게. 음, 음, 어디까지 상한가를 치냐면, 일반적으로 최소 한 3배에서 5배까지는
음, 그냥 날아가요. 음, 한 번에. 한 번에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한 번 더 날아가거든요. 음, 소형주들에서 많이 나와요. 시총이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사이인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면 손해죠. 음, 둘째 날 팔아도 손해고. 음, 그 전에 팔면 손해죠, 사실. 음, 오히려 더 사서 들고 있어야죠. 음, 진입 전략, 타기, 물타기, 예, 다 동일하죠. 그렇죠? 청산 전략만 이제 음, 예, 나중에 스캘핑 매도법으로 음, 청산을 하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해야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이제 더 다음에 또 상한가를 또 음,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상한가를 친 종목은 또 상한가를 친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4월 24일 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오늘 5월 22일 날 또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상한가를 쳤던 애가 또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4월 24일이면 5월 24일, 그 5월 22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그죠? 음, 한 달 안 돼서 또 상한가를 친 케이스죠. 그러니까 조만간 상한가를 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부토건 얘도 조만간 또 상한가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얘도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못 기대 심리가 생긴 돌려치고,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죠, 재료.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 상한가가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 갭상이고, 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갭상이 나왔으니까, 이거 신고가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굉장히 있는 거죠. 음, 네, 제3자 배정 유형 아까 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분산 투자, 몰빵 투자 다 얘기를 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측면에서는 해대 3개라고 했는데 3개도 솔직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로는 3개도 어느 정도, 많고, 어, 진짜 좀 한 10년 했다 그러면 한 3개 할 음, 수도 있겠죠. 근데 3개를 하겠다 그러면 모니터 수가 일단, 모니터 수가 막 6개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운용을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이 없죠.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음, 한 개도 정신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갈 새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한 개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일단은. 음, 한 개 정도, 초단타 한 종목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계속. 음, 물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만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금액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변동폭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처음에 이 변동폭을. 음, 9% 올랐다가 13% 떨어져. 음, 그리고 종가는 8%. 음, 이런 변동폭이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파락. 음, 이런 개파락이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2% 개파락. 이게 음, 굉장히 심각한 개파락처럼 느껴지거든요. 음, 그럼 이제 손절을 해요. 일반적으로. 음, 손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음, 손절을 못 견디고. 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상한가 쳐버리고. 음, 이 카스텔 얘처럼. 음, 얘도 지금 거의 한 2주 밀렸잖아요. 음, 2주 내리 밀려버리면 이 손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음, 쫄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게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이 라인이거든요. 이 음, 라인. 그래서 이날 음봉이 좀 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봉은 이 라인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음봉 있잖아요.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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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까지 밀리는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2 주가 밀렸잖아요. 이 음봉까지 밀려보리면 이
근데 이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또 신고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아, 나는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사실 세력들은 강제로 밀어버리죠. 여기를. 그러면 알아서 손절하니까.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물량 받아서 이제 다시 치고 쳐 올린 거죠. 음, 음, 어떻게 보면 전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하는 짓거리들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죠. 음, 그래서 근데 내 매매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음, 매매법을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으니 그치. 그건 모르잖아. 그래서 매매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그런 얘기도 다 넘어가고요. 음. 이렇게 해서 초단기 매매 방법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좀 스킵한 부분들도 뭐 예제 부분들은 일단 다른 예제로 대체하면서 이제 다 스킵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는 지난번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